자, 우리 이제 교재 중앙식 급탕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이때 급탕 배관 유형이라고 교재 365쪽 보이죠? 365쪽. 이 단관식이 나와. 이 단관식이라는 게 급탕관만 있고 환탕관은 없다라고 했어요. 뭘 얘기한 거야, 아까? 요거죠, 요거. 요거를 잘라주는 거야. 잘라주면 단관식이잖아요. 그쵸? 잘라주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관이 짧은 주택이나 소규모 건물에 적당하다고 하고, 아까 처음에 찬물이 나온다 그랬죠? 왜? 이게 순환이 안 되니까 물이 식어버려요. 시설비는 싸지만, 주의할 사항은, 보일러에서 탕저까지 몇 미터라고 그랬어, 이거? 15m 썼잖아. 이거 외워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순환시라는 건 뭘 얘기해요? 순환시 연결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연결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순환하는 거예요, 순환. 그러니까 얘는, 그러면 이 복관식을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키포인트 즉시야. 즉시 뜨거운 물이 나와요. 왜? 물이 계속 순환하기 때문에 단관식처럼 뭐 찬물이 나왔다가 뜨거운 물 나오는 게 아니라 즉시 뜨거운 물이 나와요. 하지만 비용은 비싸죠. 배관 길이가 길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 뭐 등등등 1번, 2번, 3번 설명드린 거고요. 리버스 리턴 방식이 나와. 리버스 리턴 방식은 제가 설명 따로 드려야 돼요. 리버스 리턴 방식이 뭐냐면, 자, 이 보일러가 있어요. C예요. 급탄관이죠. 그러면 아까처럼 이렇게 연결을 해. 그러면 A 같은 코스는요, 길이가 짧죠. 얘는 온수가 고온이에요. 길이가 기네. 온도가 달라요. 그럼 C는 항상 물이 미지근한 거라. 그럼 안 되겠죠. 안 돼요. 온수 순환을 균등화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 머리를 굴리면 되겠지. 어때요? 빨리 들어온 물은 늦게 나가고, 늦게 들어온 물은 빨리 나가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급탄관 더하기 반탄관 그 길이가 순환되는 전체 길이가 거의 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온도가 균등화 되겠지. 이걸 우리 뭐라 한다? 리버스 리턴 방식을 하는 거예요. 리버스 리턴 방식을 했더니 급탄관과 반탄관의 길이가 거의 같기 때문에 합계 길이가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순환 배관 길이를 갖게 하도록 환탄관을 역회전해서 배관하는 거. 역회전해서 배관하는 거. 리버스 리턴 되돌아가는 거. 역으로 순환해라. 리버스 리턴 방식. 요게 아니라 요걸 얘기하는 거야. 그쵸? 요걸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급탕 설비입니다. 급탕 설비. 그럼 난방 설비가 나오겠네.
이 난방 설비는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럼 난방에도 난방 설비가 남았는데 난방 굉장히 중요하죠.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난방 설비를 할 때 우리가 또 퀴즈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파트나 주택 등의 난방에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난방 방식 몇 번이냐? 두 번째. 다음 난방 방식 중 배관 직경이 가장 크게 요구되는 방식 몇 번이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가지 질문을 왜 하냐 그러면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초강좌인데 제가 이 질문을 심화 때까지 물어봐요. 암기가 아니라 이해거든요. 그런데 여섯 문제를 하나, 둘, 셋, 넷 다 맞춰야지 내용을 아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답이 뭐가 될까요? 아파트 주택 등의 난방 설비 방식은 헷갈리죠? 우리 맨날 아파트 살면서도 잘 몰라. 두 번째, 다음 난방 방식 중 배관 직경이 좀 크게 요구되는 것은 뭘까요? 가장 크게 요구되는 것은 뭘까요? 다음 난방 방식 중 방열기 면적이 가장 크게 요구되는 방식은 뭘까요?
다음 중 설비비가 가장 비싼 방식은 뭘까요? 다음 중 요령량이 더 큰 것은 둘 중에 온순한 전기 중에 요령량이 어디가 더 클까? 다음 중 표준 발열량이 큰 것은 뭘까? 이거를 알면 난방 공급 방식의 70%는 공부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개념 공부가 필요해요. 이 개념 공부를 풀고 나면 쉬워집니다. 쉬워져. 개념이 뭐냐? 또 여기 헷갈리는 게 있어. 연용량이란 개념이 나오고 방열량이란 개념이 나오는데 이걸 모르면 또 힘들겠지. 일단 난방의 기본 개념 설명해 줄게요. 집이 있어요. 한겨울이야. 유리창을 통해서 열이 막 빠져. 지붕을 통해서, 바닥을 통해서, 틈새를 통해서. 열이 손실됩니다. 힛 로스다 그래. 힛 열 로스 손실 다 더했더니 한 시간 동안에 이만한 열량이 나가요. 추워. 춥죠? 추워. 왜? 열이 빠지니까. 근데 여기다 뭐 하라 그래? 난방을 해야 돼, 난방. 어떤 난방을 할까요?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이 표에 뭐라고 나오냐면, 난방의 유형이 나와요. 직접 난방, 간접 난방, 지역 난방 나와. 이 간접 난방은 온풍 난방이에요. 이 온풍 난방이라 그래서 간접이야. 왜? 이 발열기를 외부에 놓고 이렇게 풍도를 통해서 풍도를 통해서 우리가 난방을 해주기 때문에는 간접 난방. 나머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파트나 이런 건 다 직접 난방이라고 해요. 그럼 직접 난방을 봤더니 대류 난방은 복사 난방이 있더라. 대류 난방 봤더니 다시 증기 난방, 고온수, 온수 난방이 있더라. 이 고온수는 100도 이상이에요. 100도 이상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팽창 탱크는 개방인데 밀폐식 팽창 탱크와 우리가 주물재 보일러 말고요. 강판 보일러. 강판식 보일러를 이용하는 방식이 고온수 난방이에요. 그럼 일단 이 복사와 난방의 차이는 뭐냐? 복사와 대류의 차이는 뭐냐? 대류는 방열기 시스템을 얘기해요. 일종 라제타가 있는 거는 대류 방식이고요. 라제타가 없이 그냥 방바닥에 까는 펜라이팅. 이건 복사 난방이니까 첫 번째 답 나왔네. 자, 화면을 보세요. 아파트나 주택 등의 난방 방식은 뭐냐? 답입니다. 복사 난방.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온수 난방이나 고온수 난방이 아니란 얘기예요. 복사 난방, 판넬 히팅으로 우리가 난방해주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난방도 개별 난방, 중앙 난방, 지역 난방이 있어요. 그럼 뭐냐? 우리가 건축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어.
대형볼로 가지고 열을 공급해. 그러면 중앙 보일러를 각 개별집마다 설치하면 우린 뭐라 그래요? 개별 난방. 어때요? 이 비교를 딱 해보면 뭐랑 비슷해요? 아까 공부했던 급탕 방법과 비슷하죠? 개별식 급탕 방법은 내가 개별적 조작이 용이하다. 내가 수시로 필요할 때 내가 난방을 얻을 수 있다. 얘는 개별로는 안 돼. 그렇죠? 내가 해주면 하는 거야. 중앙 컨트롤 하는 게 중앙식. 그러다 보니 중앙식 같은 경우는 뭐가 단점이에요? 가장 큰 단점은 배관 도중에 열선실이 큰 방식이고 초기 투자비가 큰 방식이지만 중앙의 관리적인 효율면은 우수하다. 그러나 개별 난방은 기술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관리가 번잡해지고요. 도중 열선실은 작지만 우리가 중앙의 컨트롤이든가 이런 부분은 다소 미흡할 수 있더라. 그러면 우리가 기초주제 92번은 되게 어려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어려운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또 설명드려야 돼. 이거는 공기조화 설비 때 제가 설명을 다시 드려야 되고요. 오늘 혹시나 시간 있으면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내용 중에 이제 진행합니다. 개념 공부를 할게요, 이제. 개념 공부를 하면, 자, 열선실이 13,500인데 우리가 뭐 하고 싶어? 이거. 대류 방식을 위해서 난방을 하고 하죠. 대류 방식. 그 대류 방식 한다는 얘기 여기다 뭐 하는 거예요? 라제타 꽂아주고 라제타 연결할 수 있도록 여기다가 보일러 배관 연결해서 라제타를 만들어주면 이 찬 공기가 데워져서 순환을 통해서 우리가 난방을 하는 이 방식을 우리는 대류 난방이라 하죠. 그럼 대류 난방이야. 자, 얘도 대류 난방이고 얘도 대류 난방이고 대류 난방이고 대류 난방이고 대류 난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2번부터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대류 난방에 대한 특징을 이해하고 여기서까지는 기본적인 어떤 열량 기본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 문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대류 난방의 특징을 이해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볼 게 뭐냐면 이 표준 발열량이에요. 이 표준 발열량이 뭐냐? 표준 발열량은 예를 들어서 온수 같은 경우는 1시간 동안에 라제타 1제곱이 어느 정도의 열량을 공급할 수 있느냐? 전기는 그러니까 정답은 뭐예요? 전기가 표준 발열량이 높네. 전기가 표준 발열량이 높다는 얘기는 자, 우리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 이 난방섭이 개념이라는 것은 열의 손실만큼 열량을 공급하니까 내가 라제타 면적을 몰라. A라고 합니다. A는 방열기 면적이 돼요. 단위는 제곱미터 곱하기 표준 발열량이 얼마냐 그랬더니 온수는 450이야. 그쵸? 그럼 따라서 온수는 얼마가 돼요? 온수 라제타 면적은 13,500을 450으로 나누니 약 30제곱이 되고요. 전기 라제타 면적은 13,500을 650으로 나누니 약 20제곱이 되더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방열기 면적이 온수는 얼마 있어요? 30제곱. 전기는 20제곱이니 방열기 면적이 크게 요구되는 것은 온수 난방이겠구나. 그렇죠? 그러면 이 온수 난방 30제곱, 직난방 20제곱을 몇 시간 동안에 각각 1시간 동안에 공급을 해야 돼. 그러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뭘 할 수가 있냐면 배관의 지름은 유량과 관계돼. 그쵸? 내가 이마만큼 채워주려면 30제곱을 채워주는 거와 20제곱을 채워주는 게 어디가 더 배관 지름이 커야 할까요? 1시간 동안 30제곱 채워주는 거 아니면 20제곱 채워주는 거? 30제곱 채워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배관 직경이 이 중에 온도가 가장 낮은 게 뭐예요? 온수가 가장 낮지? 그러니까 결국 가장 라제타 면적이 이 셋 중에서 가장 커지겠지? 그래서 배관 직경이 답 가장 크게 요구되는 것은 온수난방이더라.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네. 설비비도 온수난방이 비싸. 왜? 배관 직경이 커. 그 다음에 방향기 면적도 얘가 더 커져. 그러면 이 두 개가 더 뭐예요? 이런 기본 개념이. 설비비에 영향을 주겠네. 그래서 다음 중 설비가 더 비싼 것은 뭐다? 답 온수난방이다. 외우는 거 아니죠? 기본 개념으로 문제 풀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 교과서는 뭐라고 나올까? 증기난방은 방열기 면적이 작아도 무방하다. 증기난방은 배관 직경이 작아도 무방하다. 클 필요가 없다. 자, 근데 문제는 뭐야? 이거. 요령량을 물어봤어. 요령량, 온수나 증기 기본 개념이 필요해요. 동일 조건일 때 요령량이 더 큰 걸 물어봤어. 이거는 이제 열량 기본 개념을 알아야 돼. 열량 공식은 이렇게 어떤 단위 질량과 비열과 내가 가열을 온도차에 곱해주고 요령량은 비열인데 물의 경우는 질량이 1000kg에 1m 세제곱이에요. 비율이 얼마다? 1kcal per 이렇게 돼요. 그런데 증기 같은 경우는 질량이 너무너무 작아. 1m 세제곱에서 몇 킬로그램이 안 돼. 여기다가 비율도 낮아. 무지무지 작아요. 그럼 당연히 곱하면 뭐가 더 커? 물이 크고 증기는 무지하게 작죠? 잽이 안 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증기의 질량을 얘기하지 않는 게 압력에 따라 약간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얘기 안 해. 그냥, 어쨌든 무지하게 가벼워. 그럼 우리 뭘 할 수 있어요? 물이 증기보다 요령량이 크다? 그러면 물이 증기보다 요령량이 크니까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연령량이 크고 그 중에 비열이 크다는 얘기 뭐야? 어떤 물질 1kg 1도씨 가열하는데 얘는 1kcal가 소모되고 증기는 1kg을 1도씨 가열하는데 0.44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물을 그만큼 끓이기가 어렵다는 얘기고, 그 물은 끓기가 어렵지만 열용량이 높기 때문에 서서히 가열되고 서서히 식는다는 이러한 개념이 성립되어야 돼요. 그래, 물은 급작하게 끓는 게 아니니 서서히 가열되고 서서히 식는구나. 그래서 물을 이용한 방식은 증기를 이용한 방식보다 지속적인 난방, 장기적인 난방에 적합하다는 얘기고, 뭐가? 물이. 반면 증기는 급격하게 가열되고 급격하게 식으니 증기라 하면 간헐난방,
단기 난방에 적합할 수 있더라. 그런데 이 물이란 친구들은 물을 가열하고 온도를 높이는 것은 현열 온도 변화예요. 증기는 열량을 봐도 온도 표시가 안 되는 자멸이야. 자멸을 달아. 그러다 보니 증기는 물에 비해서 취급이 곤란하다, 복잡하다, 취급이 간단하지가 않다. 얘는 상대적으로 취급이 간단하니까 우리가 온도를 좀 높이고 싶을 때 더 용이한 방식은 온수 난방이 될 거고요. 증기 난방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온도 변화를 수반하기가 쉽지가 않더라, 어렵더라 라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주의할 건 뭐냐면 물은 증기보다 열용량이 크다는 것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뭘 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음 중 열용량을 물어봤다 그러면 물이 더 크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물이. 그러니 방열량과 열용량은 다르다는 걸 알고 가야 돼요. 이 표준 방열량이라는 것은 자,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면적에 얼마만큼 방열기가 열량을 줄 수 있는 걸 물어보는 거고, 기본적으로 열 용량이라는 것은 질량과 비열을 곱해서 그 결과로운 값이 무엇이 큰지를 물어보니 이 열용량과 표준 방열량 개념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문제의 포인트였어요. 기출문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온다는 건 조금 더 개념적 공부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바입니다 라고 하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벌써 어때요? 좀 기분이 좋죠? 일단 암기할, 이건 용량은, 용량은 기본 개념을 알아야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 와, 표준 방열량 개념이 이렇게 난방석의 개념에 관계가 돼서 이해를 하면 문제를 맞힐 수 있는 겁니다. 암기에 의존할 수 없다는 얘기의 시설을 암기에 의존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런 문제 틀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까지는 제가 가장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기본 개념. 그러면 교과서 내용으로 돌아가서 증기난방 유형이 나와요. 온수난방도 나오고. 그럼 증기난방을 보면은 증기난방의 개통도를 한번 그려주면 좀 쉽겠네, 그죠? 좀 쉬워요. 자, 그러면 증기난방이 보일러가 있겠죠? 물 끓이는 기계 보일러가 있어요. 헤더가 있어, 헤더. 헤더는 뭐냐면 여러 계통으로 분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때 방역이 밸브가 있고 트랩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나가면 얘는 올라가 내려가죠. 하향식. 이렇게 하면 상향식.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증기죠. 증기인데 물로 변해, 물로 변해서 여기 보일러도 항상 물이 차 있어요. 왜? 물을 끓여서 증기로 만드니까. 그러면 이 보일러의 수면, 안전수면이 있어. 안전수면을 이렇게, 선은 안 보이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거야, 가상. 가상에 선을 그어놓고, 응축수가 이렇게 안전수면이라고 그래요. 안전수면. 보일러의 안전수면 이상으로 환수가 돼. 응축수가 환수가 돼. 그럼 얘를 건식환수. 이렇게 안전수면 아래로 환수가 되면 얘는 물에 젖을 수 있다. 습식환수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뭘 공부한 거야, 우리? 우리 공급에 대해서.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응축수의 환수에 대해서. 응축수는 물을 얘기해요. 자, 이렇게 라제타가 방열기가 이렇게 높은 데에 설치되어 있으면 우리가 환수를 할 때 중력식. 그런데 만약 펌프 쓰면, 기계식 순환 펌프 쓰면, 진공 펌프 쓰면, 진공 환수라 해서 우리가 펌프 쓰지 않는구나, 펌프 쓰는구나, 진공 펌프 쓰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환수를 구분할 수 있더라. 그래서 교재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우리가 배관 방식, 이거는 뭐 단간 복관 공부해도 똑같은 거니까 넘어가고, 사양식, 하향식, 건식, 습식, 중력기계, 진공환수식. 압력이 높으면 고압식, 낮으면 저압식. 이해할 수 있죠? 압력이 높고 낮은 거에 따라 고압식, 저압식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래, 그런데 이 응축수가 뭐냐고요? 라고 물어보고, 이 T라고 썼는데 이 T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를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여기 에어밸브가 있어요. 에어밸브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삐뚤어하게 되나? 밸브가 있어. 이 방열기 밸브라 그래. 방열기 밸브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식으로 방향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빠져나오겠죠. 여기 에어밸브 여기서 설치할까? 이렇게 공기 빼기 밸브. 이 공기 빼기 밸브는 뭐냐면 우리가 가끔 이제 공기를 빼줄 필요가 있어요. 에어밸브를. 공기가 차면 순환이 잘 안 되니까 여기 트랩이 있어요. 이 트랩이 어떤 역할을 하냐? 자, 심플하게 그려주면 전기가 들어가고 여기 이 물이 응축수예요. 전기가 식으면 물이 변하는데 만약에 이 배관을 이렇게 열어주면 어떻게 돼요? 전기가 빠져나가니까 방열이 안 돼. 닫아놓으면 좋은데 물이 생기면 물이 남아있으니까 이때도 열량을 많이 뺏겨요. 열효율이 낮아져.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기다가 주름관처럼 이렇게 뚜껑을 닫아놓으면 얘가 뜨거우면 이렇게 쭉 퍼져요. 그러다가 물이 살랑살랑 차지죠? 차지면 얘가 수축이 돼서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변하면 요 사이에 이 밸브가 위로 올라가겠죠? 수축되면서. 오히려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물들이 쏙쏙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전기가 뜨거워져 그러면 쭉 쳐졌다가 물이 생기면 쭉 올라가서 물 뺐다가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트랩은 트랩인데 열 받으면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트랩이라고요? 열통 트랩이지. 열 받으면 동 움직인다. 열통 트랩. 목적이 뭐예요? 응축수만을 전기는 가다 두고 응축수만을 배출하는 거. 이게 라제타 트랩, 열동 트랩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이해하시겠죠? 열동 트랩이라는 열동 트랩. 자, 그러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이해하겠죠, 이제? 넘어가시고. 특성이 나와, 특성이 나오는데,
무지무지 더워요. 무지무지 고온이에요. 자멸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음이 크고 먼지가 많이 발생해요. 뭐냐면 보통 이 방열기 방열기 라제타 트랩 놓으면은요 댕댕댕댕댕 거리는 소리가 들려. 그리고 아지랑이 피듯이 먼지랑 함께 이렇게 올라가는 게 눈에 보여요. 냄새도 나. 냄새 약간 먼지 냄새가 나요. 먼지가 올라오면서 냄새가 좀 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고온일 때는 위에 있다가 저온일 때는 떨어져요. 온도가 뭐냐면 실내 라제타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천정은 고온이고요. 바닥은 저온되니까 발이 좀 시려. 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온도가 낮은 온도의 그 공기들이 이동을 해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대류난방이니까 이 찬 공기를 데워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순환하는 거지, 순환. 그러니까 뭐가 돼? 온도차가 상하 온도차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쾌감이 들 수 있어. 불쾌감이. 그 다음에 너무 온도가 높기 때문에 어떻게 돼? 우리는 화상의 우려가 크다는 얘기죠. 근데 장점은 뭐냐? 장점은 이 배관지름이 굉장히 작아도 무방하고 표준 방열량이 높기 때문에 방열기 면적도 상대적으로 작아도 무방해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그 자멸을 취급한다는 것은 시급이나 조절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생기더라. 자,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얘는 장기난방, 지속난방. 간헐난방이 적당한 방식이죠. 자, 보는 거예요. 온도, 고온이다, 자멸이다. 굉장히 고속이라는 얘기 뭐야? 아주 빨리 난방을 해줄 수 있어. 응? 열의 운반 속도가 빨라요. 운반 속도가 아주 빠른 거야. 증기니까. 그 다음에 예열 시간이 짧고. 짧지 왜? 이게 예열 시간이 짧다는 간헐난방이잖아요. 간격은 작아도 되고, 설치 유지비는 작고, 쾌적도는 작고, 소음은 크고, 용도는 간헐난방이더라. 그래서 열도 트랩 공부했어요. 열도 트랩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응축수를 배출하는 거잖아요. 하트퍼 접속법, 배관, 리프트 피트, 냉각링거 나오는데 이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 하트퍼 접속법은 뭐냐면 이 보일러 근처에 있어요. 보일러. 다시 이 보일러가 있고요. 증기헤더가 있는데 방열기가 여기 있어. 응축수가 나오는데 안전수면이 여기에요. 근데 안전수면 이하로 하니까 어떻게 돼? 물이 다 빠져나오겠지. 그럼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환수관의 위치를 이렇게 안전수면 위로 환수하는 그 접속 방법이 필요해. 이것을 우리가 하트퍼드 접속법이다. 목적은 뭐냐? 보일러의 빈불때기를 방지하고 보일러의 가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수면 이상으로 보일러를 환수하는 시스템을 하트퍼드 접속법이라 하더라. 다음. 사실은 우리가 이 응축수라는 것은 수돗물처럼 괄괄 쏟아지는 게 아니라 찌금찌금 쏟아져요. 그래서 이 응축수는 물을 끓여서 전기를 만들어서 식은물이기 때문에 전기배관은 배관 부식도 심합니다. 뭐보다 심하다? 온수에 비해서 심해. 배관 부식이 심해요. 그러나 장점은 또 뭐야? 장점은 배관을 꽉 차가지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는 동파 우려는 없습니다. 동파 우려는 작다고 해야 돼. 동파 우려가 작다는 얘기는 물이 얼면은 팽창하죠. 근데 이 응축수 배관은 이렇게 물이 조금씩 고여서 가.
그러니까 이 온수처럼 꽉 하고 볼륨이 커서 파괴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파율은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물들이 한 번에 올라갈 수 없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피트를 통해서 야금야금 올라가. 그럼 이 피트라는 것은 물이 일정량 걸리면 쏙 올라갔다가 일정량 걸리면 쏙 올렸다가 일정량 고인 피트야 피트 쏙 올리는 거 있죠. 이걸 뭐냐면 리프트 피트라 그래. 리프트 끌어올린다 피트. 그래서 리프트 피트라는 것은 우리가 응축수를 야금야금 모아서 올려주는 이러한 접속 방법을 얘기해요. 리프트 피트.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진공 펌프를 달면 이 진공 펌프식이에요. 진공 한수식. 이 진공 한수식의 특징이 뭐냐? 진공 한수식은 여기 에어밸브가 없습니다. 왜? 에어밸브는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진공 한수식은 진공으로 우리가 이렇게 흡입을 하기 때문에 에어밸브가 없어도 되는 중요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다른 방식은 다 에어밸브 필요한데 진공 한수식은 필요 없구나 라는 거 같이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냉각 레그라고 나와요. 냉각 레그가 뭐냐? 쿨링 레그라 그래. 차가운 다리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온전한 응축수를 위하여 만들기 위해 온천한 수를 만들기 위해 보온 피복을 하지 않는 이 구간을 두는데 이것을 냉각내기를 합니다. 왜? 만약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온 피복을 해내면 응축수가 안 만들어질 수 있어. 그래서 한 1.5m 정도 구간에는 보온 피복을 하지 않는 구간을 두는데 이것을 우리는 쿨링 레그다 또는 차가운 다리, 냉각 다리라고 합니다. 냉각 레그라는 게 냉각 다리예요. 그렇구나, 이거구나, 그렇죠? 설명 다 끝났네, 그렇죠? 끝났어. 그 다음에 공부할 게 뭐예요? 온수 난방, 복사 난방 공부해야 되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온수 난방을 한번 공부해 볼게요. 온수 난방을 공부해 보는데 얘와 비교가 되겠죠. 얘와 비교가 돼. 이 온수 난방을 잘 보시면 비교가 되는데 이 온수 난방, 이 온수 난방의 특징도 좀 사실은 이해를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자, 온수 난방도 개통도 하나 그려주면 되겠네. 보일러가 있어요. 보일러. 헤더가 뭐예요? 분배기죠? 분배기를 통해서 그겠죠? 비슷하네, 그죠? 헤드는 분배기고 얘는 방열기를 얘기하는 거야. 방열기 밸브 있고요, 그렇죠? 밸브 있고요. 이렇게 나와. 얘는 이제 팽창 탱크. 왜냐면 과부하 생길까봐. 얘는 보일러고요. 비슷해 보이죠? 근데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다? 아니, 전기 난방에는 없는 게 있네. 얘는 어디만 있다? 온수만 존재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개방식 팽창 탱크 팽창가는요 전기는 필요 없는데 온수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겠구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이제 온수 유형을 온도를 봤더니 보통 온도가 있고 고온수가 있고 현열 같은 게 이용하고 예열 시간은 중간. 왜 중간이라 그랬냐면 이제 복사 난방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관경은 중간.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고온수도 작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온수 난방이 가장 방역이 직경이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류 난방 중에는. 그다음에 설치 비용이 중간. 그다음에 쾌적도도 중간이다. 왜? 제일 쾌적한 건 복사 난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온수는 중간 정도 영역이야. 중간. 그래서 우리가 이 증기 난방에 비해서 요것보다 약간 중간 단계가 바로 뭐다? 이 온수 난방이구나. 온수 난방, 온수 라제타를 통해서 공급하는 거. 그럼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뭘까요? 복사 난방이라고 했어요. 복사 난방. 그렇다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온수 난방이고요.
이 복사난방 공부해야 되는데, 이 복사난방에 대한 공부는 조금 공부량이 돼야 되고, 이걸 또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해야 되니까, 오늘 공부량이 좀 되죠. 오늘 공부량이 되긴 하지만, 오늘 소정의 목표는 달성했고요. 소의 목표, 다음 주에는, 이어서 뭘 공부하냐면,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한 거는, 대류와 이 복사 중심에서 대류의, 증기난방과 이 온수난방만 좀 알아봤어요. 근데 보니까 얘가 중간 정도지? 그러면 가장 쾌적한 게 뭐예요? 복사난방이거든요. 그러면 이 복사난방과 대류난방을 비교해야겠죠? 그렇죠? 그럼 이 복사난방, 대류난방을 비교하려면 뭐가 필요해? 복사난방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비교가 되겠죠? 특히나 우리 아파트나 주택은 대부분 복사난방이니 복사난방의 중점도를 높게 공부해야겠죠? 그래서 요 복사난방부터는 다음 주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